네,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오늘 좋지 않죠. 제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반응이 가장 좋은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그널도 잘 들어왔고요. 제가 뭐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 공략 만들어 가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충분히 또 공략해 볼 시점이 좀 도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크로 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빅스 지수 확인하시고요. 시장 금리 확인하고 환율하고 미국의 선물 지수, 뭐 단기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미국의 선물의 움직임 현황까지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월요일 날 돼서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면 시장은 안 좋을 거다. 매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 실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상과는 달리 주말에 사실은 확인이 되죠. 금요일 날 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달라 오늘 좋지 않습니다. 요것들을 가장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백세 지수를 활용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매크로 지표가 모든 게 함의된 거 그것들이 행동 경제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빅스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망하고 남들보다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이 저는 현실 차원에서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일단 다 포함된 게 빅스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수급이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스펙으로 움직이는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는 폭이 뭐 10에서 한 24회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평가 이상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저 위점에서 다시 한번 낙폭이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낙폭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위아래로 내려오는 폭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저런 수익성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로 내려오는 구간에 수익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주로 거래하는 것들이 어떤 거다? 바로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빅스 지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로 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오늘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쯤 또 거래해 볼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선물 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지수를 봐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장이 지금 1% 이상 오전장에 하락 중에 있긴 한데요. 오후장을 보게 되면 더 좋을까 나쁠까에 대해서 예측치를 한번 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선물지수 움직이는 폭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지나치게 예를 들면 많이 하락할 건 아니다. 오늘 당일 구간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시가 장이 시작될 때 가장 장이 안 좋습니다. 빅스 지수가 높은 날은.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다 보면 오늘은 크게 더 낙폭은 커 나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환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유로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뭐 그런 괜찮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로화랑 같은 움직임을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달러의 약세가 조금 나타나는 구간이긴 한데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아직도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비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같은 경우 잘 짜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빅스 지수 보고 환율 보시고 하나 더 온다고 그러면 금리, 채권 금리 정도 더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어차피 뭐 하이어 포런 건데요. 채권 금리라든지 금리는 상황을 안 봐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수급 현황만 본다고 그러면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매수에 동참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가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장 시그널 들어온 것들이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풍력 분야인데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글쎄요, 제가 지난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오다가 드디어 주봉이 양봉 전환하니까 저는 공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그널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윈드죠.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드디어 일봉상인데요. 일봉이 괜찮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는 것들이죠. 수급상황도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요. 사실은 뭐 공매도라든지 기관,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물 더 이상 나올 만한 구간도 없고, 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낮은 구간에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뭐 굳이 고민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수급만 돌아오면 매수 잡아야 되는 구간들이 많구나. 근데 전체적인 것들 어떻습니까? 4분기 흑자 전환 분명히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글쎄요, 매출이나 수주가 조금 더 뒤로 이연된 부분 없지 않아 있으나요? 충분히 저는 조정은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런 모습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양전환. 자, 여기 양전환. 이런 구간 나타날 때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나 이런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더 상황이 좋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짧게 보셔야 되는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6만 5천 원과 7만 원 사이 여기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들 줄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셔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패턴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바닥을 잡아주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요. 이렇게 가겠죠. 이거 생각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는 충분히 구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들어와서 글쎄요, 제가 볼 땐 한 4분기 정도 구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낮은 구간에 매수 잡아주고 가면 다음번에 또 내년도 진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환율 높고 금리 높고 이 부분은 충분히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금리 이런 것들이 한 4.7, 뭐 이 정도 수준 나타날 때부터 조정을 4.5가 넘어가면서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향후에 좀 더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여기 윗단은 충분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도는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다시 이 정도 레벨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타날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그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CS 베어링도 같이 봐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221 이동평선 아래쪽에서 계속 매수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둘 중에 일단 CS 윈드나 CS 베어링 둘 중에 하나만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라는 말씀은 꼭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두 개씩 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 원대하고 일단 6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것들하고 거래할 때는 좀 방법이 다르니까요. 자기 경제력에 맞게끔 투자 포지션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양전한 모습은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는 이유는 주봉 전환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봉이 들어 양전환 됐다는 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수급이 바닥을 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닥이 경직됐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방향은 조금 높이가 다를 것 같아요. 여기도 올라갔다 눌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눌린 다음번 자리는 이 자리여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밑으로 치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럼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럴 때 시그널을 엄청 눈치를 채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정상적인 파형은 여기와 여기 올라갔다 다시 돌리고 올라가는 이 모습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주봉 양전화 들어오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하셨으니까요. 이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다른 것들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하반기 때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전반기 때 공부한 건 백투너머를 공략하는 것들이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어떤 것들입니까? 예, 주봉이 예, 그 높이 올라갔다 조정을 깊게 받은 것들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연습 잘 하셔가지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